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혈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이제 연속 혈당계를 차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식사 후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또 운동을 하면 이제 혈당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 일으키지 않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스팅이 되는 것 같은데, 연속 혈당계라는 게 요즘엔 블루투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쭉 모니터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태그를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사실 자는 동안에는 혈당 정보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블루투스 방식이라서 자는 동안에도 계속 혈당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연속 혈당계가 리브레 패치가 있고, 또 덱스콤도 있고, 그다음에 케어센스 이제 국산 장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는 블루투스 모드라서 야간 혈당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제 좀 젊은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는 동안에 혈당이 뭐 50, 60 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제 식은땀도 나고 좀 어지럽다 뭐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이제 잠자는 동안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6시부터 해서 새벽 3시면 벌써 한 9시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9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당이 이제 계속 한 10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제 간에서 저장된 이제 글리코겐이란 게 있으면은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요새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간에 글리코겐이 별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자는 동안에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도대체 그 혈당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잠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혈당이 거의 정상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잠자는 동안 배가 고픈데 왜 저혈당으로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간단히 말하면 몸이 알아서 준비하기 때문인데, 그 준비 과정이 꽤 흥미롭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가 이 일을 지휘합니다.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있는 작은 희경세포가 혈당을 지키는 야간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는 간단한 해결책을 씁니다. 간에 있는 당을 꺼내 쓰는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방을 조금씩 잘라 글리세롤이라는 재료를 만들고, 이 글리세롤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유지합니다. 즉 지방이 단순히 살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비상식량 창고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교감신경이라는 통신망을 통해 지방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조금 풀어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지방세포는 베타3라는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열고 글리세롤을 내놓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서 쥐 뇌에서 이 기능을 꺼봤더니 아침에 혈당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글리세롤을 다시 주면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뇌가 지방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혈당 조절은 단순히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싸움이 아니라 뇌가 총지휘하는 팀플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를 조절하는 약이 나온다면 당뇨병 치료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유지 과정이 자는 동안에는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뇌하수체가 있고요. 위에 시상이 있고,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조작을 해서 이제 이 지방세포거든요. 이 지방에는 그 글리세롤하고 그다음에 지방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글리세롤이 사실은 포도당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있는 그 지방이 유리돼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 이 글리세롤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원료로 쓰였다. 이번 논문을 보면 우리 몸의 지방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지방이 너무 없으면 밤에 이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부터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나오고, 그 글리세롤을 원료로 해서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정교한 메커니즘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세포가 이제 밝혀졌고요. 그때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몰레큘러 메타볼리즘이라는 곳에 이제 실린 논문이고요. 컨트롤 오브 피지올로직 글루코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생리적인 포도당 호메오스테이시스가 이제 항상성입니다. 계속 100으로 유지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via 하이포살라믹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하이포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고요. 살라무스가 시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가 시상 하부가 되고요. 모듈레이션은 조작이고, 글루코네오제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루코가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고요. 네오제닉이라는 게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고요. 모듈레이션 오브 글루코네오제닉 서브스트레이트 어웨일러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생합성을 할 때 그 원료로 쓰이는 걸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게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지방에 있는 글리세롤을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를 이게 시상하부에서 조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미나이에다가 이제 심층 보고서를 써보라 그랬더니 제목도 이렇게 멋지게 붙여줬습니다. 밤새도록 혈당을 지키는 뇌의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혈당은 생명의 원료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연료가 바로 포도당이고 이걸 혈당이라고 한다. 마치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 위해 연료가 일정하게 주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혈당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걸 혈당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오브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만약에 혈당이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되면 뇌는 즉시 연료 부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두통, 어지러움, 심한 경우 의식 상실이나 경련,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 떨어지면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반대로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에서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죠. 심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손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오랫동안 그렇게 당뇨가 지속이 되면 심장하고 신경에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시상하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는 뇌의 가장 아래쪽, 뇌하 수체 바로 위에 있는 작은 구조물인데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한다. 그래서 몸의 온도 조절기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욕과 배고픔을 조절하고 수면과 생체 리듬에도 관여한다.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와 신경계 사이를 조율한다. 그러니까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몸의 리듬 같은 거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주로 여기서 이제 먹고 배고프고 뭐 자고 깨고 하는 거 다 리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상하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시상하부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혈당 조절하고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를 다 한다고 이제 시상하부에서 생각을 했는데, 오직 혈당 조절에만 특화된 그런 신경이 있었고요. 이게 VMH, CCKBR이라는 유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중에 이제 VMH라는 거는 벤트로메디알이라 그래서 벤트로가 배 쪽이고요. 메디알은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뉴런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복내 측 핵이라고 하고요. 핵이라는 건 이제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걸 핵이라고 하고요. 뒤에 이제 CCKB라는 게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R은 리셉터. 그래서 콜레시스토키닌 B 수용체라는 특별한 유전자를 발현하는 걸로 그런 특별한 이제 신경 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음식 섭취나 체중, 에너지 소비 이런 데는 전혀 영향이 없이 혈당을 동원하는 데만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저혈당이 있을 때는 이제 혈당이 떨어지고 식욕이나 이런 거는 증가하고 간에 글리코겐이 없어지면서 포도당 신합성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 VMH, CCKBR 이거를 꺼버렸을 때는 혈당은 떨어지는데 나머지 식욕이나 체중이나 간 글리코겐, 그다음에 포도당 신합성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 포도당 창고인 글리코겐을 이제 분해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탄수화물이 없는 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드는 거,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다. 근데 VMH, CCKBR을 이제 억제를 하면 혈당은 떨어지지만 글리코겐 수치가 정상이다. 원래 혈당이 떨어지면 글리코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정상이고, 또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게 된 이런 유전자도 그대로다. 이게 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지방 분해라는 걸 통해서 글리세롤하고 이제 지방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글리세롤에 의해서 표도당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교감신경계가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한글로 논문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제가 보내는 내용이 주로 뭐 당뇨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주로 중년 이후에 이제 건강에 관련되는 거를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쭉 읽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면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우리 그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그러니까 코티졸이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수면의 깊이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자는 동안의 혈당 변화가 굉장히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계도 차고, 또 뭐 스마트링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차고, 뭐 이러면서 좀 복합적으로 연구된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술을 마시고 자면 확실히 이제 또 야간 혈당이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계를 이제 차실 때 식사 후하고 운동 후만 이렇게 유심히 보지 마시고, 야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지 한 번씩 이제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